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DEI란 부분을 반드시 다뤄야겠다. 어떤 걸 느꼈냐면 미국 대법원에서도 소수자 우대 정책은 이제 안 한대. 미국 대학 입시에서 대법원이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소송에서만 손을 들어준 거지만 판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DEI가 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쟁점화될 거다. 그리고 이미 우리 조직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많은 수를 차지하는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지적 다양성까지 갔는데 아직 리더라고 하는 리더의 대표 그룹들과 또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착각을 빨리 깨지 않는다라면 모르겠어요. 그런 편견과 편향에 멈춰져 있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더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경각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반복 학습하면 되는 스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좀 집중하자라고 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일단은 인식부터 다시 하자. recognize. 인지적 다양성이 더 중요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경험과 정체성과 아이디어와 이런 의견과 관점들이 서로 받아들여지는가, 이 인지적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리스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인지적 다양성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방법은 대화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소통해야 되잖아요. 소통의 기본은 대화지 않습니까? 그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인지적 다양성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지적 다양성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스킬을 제대로 연습해야 되겠다. 제네레이트 스킬, G 스킬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어느 대학을 나오면 굉장히 일을 잘할 거야. 예뻐야 돼. 예쁘면은 잘할 거야. 그런 것도 일종의 좀 편향인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거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 스킬, 리스킬, G 스킬, D 스킬.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스킬을 리더들과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이 연습을 반복 훈련을 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방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DEI 컨텐츠를 만들고 연습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 갔는데 아무래도 저희보다 이거에 관련한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많은 선배들의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험이 많은 분들과 저희가 만남을 갖고 교류를 하면서 어제 찐 파트너를 하나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칼레이도스코프라는 그룹을 만났는데 지난 33년 동안 DEI만 했습니다. 1000여 개 회사 이상 여러 나라들과 함께 DEI에 대한 컨설팅, 교육 이런 걸 하는 곳인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개인 진단을 잘 안 합니다. 어떤 리더한테 당신이 이 DEI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고 리더 진단을 하잖아요. 대부분 다 뭐라고 나냐면 잘한다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DEI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조직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영역을 그 조직 관점에서 봐야지만 이 DEI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께 지금 배우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접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DEI에서 굉장히 중요한 7가지 요소입니다. 거기 보면 차이를 존중하는 거, difference, representation, 대표성이라는 것은 강점을 인정해주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몰입해주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연결돼 있어야 되고 보이스는 서로의 자기 목소리가 반영이 돼 있느냐,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이것까지 영역을 같이 봤을 때 DEI가 성공하지 무슨 맨날 다양하냐 관점 포용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 100%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선행 방법론과 저희들의 생각에 굉장히 접점이 많았어요. 나이, 종교, 성별 이걸 넘어서 의사결정할 때 인지적인 다양성 그게 담보가 되느냐?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지적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그 습관이 돼 있느냐라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선입견 없이 편견이 없어? 이런 부분들 제거해야 되잖아 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비행기 사고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그 랜딩 기어만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랜딩 기어를 내리게 해서 착륙을 할 것인가 그것에만 몰두되어 있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가정을 했다라면 만약에 부기장이 기장한테 연료 부족에 대해서 충분히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서로 그거에 대한 훈련이 충분했다라면 저때 저런 사고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이렇게 양극단에서 서로 끝으로 가서 쳐다도 안 보려고 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관점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직이나 사회, 국가가 잘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훈련한다 그러면은 인지적 다양성부터 해야 됩니다. 경험과 관점이 받아들여져 있느냐? 그러면 일상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일상의 스킬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리고 편견과 편향을 제거하는 연습을 우리가 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리더십 교육에서 잘 안 다루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다양성과 일상에서 인지적 다양성을 실천할 수 있는 스킬과 그 다음에 편견과 편향을 제거할 수 있는 스킬을 꾸준히 가르친다라면 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믿고, 저 스스로 이 DI 컨텐츠를 공부하면서 저부터 내가 상대의 경험과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제가 이제 다시 보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잘하진 않습니다만 연습하면 될 거라는 이런 믿음을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도는 아닙니다만 테레사 수녀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명언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뼈저리게 저한테 와닿는 말이라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리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라.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가라. DI가 잘 될까요? 예. 안 된다 제가 초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잘해주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알아주기를 바란다. 전 늦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나부터 해야 됐을 때 그게 물고 같은 토이지 알아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 다양성과 인지적 다양성을 실천해서 일상 스킬인 토론, 질문, 대답, 편향을 제거하는 스킬들을 학습해 보신다면 훨씬 나아지시는 그런 조직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